항등함수의 성질, 역함수의 성질을 이야기하다가 잠깐 멈춰졌는데요. 지금 잠깐 여기서 아까 했던 거를 잠깐 복습을 해보면 F하고 F 인버스를 합성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것을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을 이어서 이야기했을 때 F하고 F 인버스가 합성이 되면 우리가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항등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좀 얘기했었던 거를 잠깐 보시면 F랑 I랑 합성을 하게 되면 그냥 F가 돼요. I나 F를 합성하면 F예요. I는 항등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합성하나 마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합성하게 되면 항등함수 나오니까 얘는 합성하나 마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F 인버스 G라는 함수가 되면 얘는 G하고 G 인버스는 F하고 F 인버스는 합성하나 마나니까 얘는 그냥 지워도 돼요. 그럼 결국 남는 건 뭐만 남아요? G만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G 뭐 F 인버스 G다.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F하고 F 인버스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G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랑 F 인버스가 만나면 사라집니다. 아니면 또 뭐 F, G 인버스 G다. 이렇게 돼버려도 G랑 G 인버스가 만나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는 건 뭐만 남는다? F만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질은 음, FG라는 함수를 FG 말고 GF로 가볼게요. GF라는 함수를 인버스를 주게 되면 F 인버스 G 인버스가 됩니다. 그 자리가 바뀌고 인버스가 하나씩 붙는 이런 함수가 돼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설명했었던 내용 중에서 만약에 x가 a가 되고 y가 b, z가 c라고 했을 때 이 함수를 f, 이 함수를 우리가 g라고 부르면 fa가 b가 되고 gb가 c가 됩니다. 자, 이때 이 주어진 함수는 1대1 대응이죠. 얘가 지금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치면 이거 현재 지금 다 1대1 함수, 1대1 대응이잖아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스위치를 하면 배웠었던 것처럼 F 인버스 B는 A가 되고 B 인버스 C는 B가 됩니다.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이 B 자리를 요 B하고 서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B 자리에다가 얘를 통째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자, 집어넣게 되면 F 인버스 G 인버스 B는 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F 인버스 G 인버스 C는 A가 되는 거죠. 방금 건 뭐였죠? 방금 거는 요 B 자리에 얘를 딱 집어넣게 되면 G, F, A는 C가 나왔죠. 지금 여기 요 B 자리에 요 B 자리에 얘를 샥 집어넣게 되면 GFA는 C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요 자리가 인버스 요거 스위치를 하게 되면 인버스가 붙으면 여기 인버스 딱 붙잖아. GF에다가 인버스를 딱 주게 되면 이 스위치를 하게 되면 지금 뭐로 바뀌어요? F 인버스 G 인버스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인버스를 주게 되면 이 합성하는 순서도 바뀌면서 인버스가 붙는구나. 역함수를 주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역함수입니다. 인버스를 하게 되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a고 y가 b인데 자, 이 fa가 b잖아요, 지금. 그럼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인버스를 주게 되면 f 인버스 b는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버스를 주게 되면 얘의 자리가 확 바뀌면서 인버스가 붙어요. 그럼 이걸 한 번 더 인버스 주잖아? 그럼 다시 인버스가 되죠. 자, 인버스가 두 번 붙으면 여기가 이제 A가 되고 얘가 다시 B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결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놈과 요놈이 요거하고 서로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버스를 두 번 주게 되면 이렇게 갔던 거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빨간색과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보면 음, 자 처음에는 인버스를 주게 되면 이 노란색으로 가볼게요. 이 노란색이 된다는 거지. 노란색으로 갔다가 얘를 인버스를 한 번 더 주면 얘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는 거니까 처음에는 빨간색이었다가 인버스 주면 노란색이 됐다가 이걸 한 번 더 인버스 주면 방향이 또 바뀌어서 파란색이 되면서 결국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서로 어때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버스를 두 번 주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1, 2, 3번을 다 자유롭게 좀 합성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F, 뭐 G, F 인버스, 뭐 H다 이렇게 있다고 쳐봐. 여기 인버스를 줬어. 잘못됐다. 여기를 인버스는 여기만 주겠습니다. 이렇게 줬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F가 되고 요거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어 순서가 바뀌죠. F가 되면서 여기 인버스가 붙죠. 이렇게 붙고 여기는 인버스가 두 번 붙었으니까 이제 G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H가 있었죠. 그러면 인버스하고 인버스 두 번 뜨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 뜨면 수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뭐만 남는다? GH라는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함수의 마지막 이야기는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몇 번이죠? 9번이니까 10번 이야기까지 해볼게요. fx와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 그러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y는 x 대칭을 했습니다.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라 했죠. 그러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요. 얘가 y는 fx. 자, 그러면 역함수는 y는 x가 이렇게 착 지나갑니다. y는 x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이 인버스 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y는 x 대칭을 하는 거죠. 이 대칭하게 되면 요게 요렇게 갔던 게 이렇게 가겠죠. 이게 접었다 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바로 y는 f 인버스 x예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fx하고 f 인버스 x의 교점은 항상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그래프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fx의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fx의 그래프는 뭐 이미 주어졌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f 인버스 x는 막 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걸리죠. y하고 x하고 자리도 바꿔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점을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 fx하고 교점을 구하라고 한다면 fx와 fx와 x의 해를 구하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바로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뭐 예를 들어서 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때 x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거든요. 자, x가 0보다 클 때, 이 함수와 그 y는 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혹시라도 뭐 딴지 걸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 함수와 이건 이제 1대1 대응인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거든요. 이 함수와 어,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이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되게 피곤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 f 인버스 x를 만약에 직접 구한다고 치면 이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서 뭐 x는 뭐 y제곱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뭐 y제곱은 뭐 x 플러스 2라고 하고 뭐 y는 이제 루트를 씌워가지고 한번 해보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뭐 풀마에서 이 정의역 지역 따져서 풀면 되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되게 결론을 말하면 이제 요거랑 또 같다고 하고 풀기에는 너무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 그냥 깔끔하게 얘하고 얘하고 교점 구하러 한다면 그냥 얘는 x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x는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지금 x가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대비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정답은 뭐다? 교점은 2,2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x하고 f 인버스 x의 교점이 구하라고 한다면 그냥 y는 x하고의 해를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꼭 y는 x에서 안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아주 그냥 깐중이 예로 이것까지는 뭐 알면 좋은 거고 몰라도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에 역함수를 주면 y는 x 대칭이니까 대칭을 주게 되면 얘를 대칭하면 얘가 요렇게 됐던 게 대칭하면 이제 이 데칼코마니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요렇게 있던 거는 대칭하면 이제 또 요렇게 가겠죠 그런 식으로 그죠? 결국에는 이 교점이 보면 y는 x 위에 있지는 않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 드문 케이스니까 일단은 교점 구하라고 한다면 일단 뭐다? 요걸 이용해서 풀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